1장 죽은 남편의 비밀.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우연히 남편을 길거리에서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봄 대구에 사는 31살 이혜진의 이야기입니다. 혜진은 4년 전 남편 박성민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성민은 32살이었죠. 경찰에서 시신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신분증과 반지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4년간 홀로 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성민이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매일 밤 성민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혜진이 카페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이 너무나 익숙했죠. 혜진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을 때 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은 혜진보다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성민은 이내 모르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성민아, 박성민. 성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성민은 어쩔 수 없이 혜진에게 다가왔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다며 잡아댔습니다. 혜진은 성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임신한 여자였죠. 그 여자가 성민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혜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민은 그 여자에게 혜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죠. 혜진은 집에 돌아가서 성민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목소리, 심지어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죠. 혜진은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탐정 김철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혜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민은 가짜 죽음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성민과 비슷한 체격의 다른 남자였는데 성민이 자신의 신분증을 그 시신에 심어 놓은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성민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여자 최유리와의 사이에 이미 5살 아들이 있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조사에 따르면 성민은 삼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결혼한 상태에서 유리와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부산에는 또 다른 여자 한미영과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혜진에게는 죽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받게 한 뒤 유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연히 혜진과 마주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분노했습니다. 4년간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보낸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혜진은 유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며 친해졌죠. 유리는 혜진이 자신의 남편의 전 부인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리는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성민이 자신에게만 진심이라고 믿고 있었죠. 유리는 혜진에게 성민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말이죠. 혜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성민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은 참았습니다.
더 큰 복수를 위해서였죠. 혜진은 유리를 통해 성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습니다. 성민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늦게 들어온다는 것도 알았죠. 그 시간에 성민이 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철수의 추가 조사 결과 성민은 그 시간에 부산의 한미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30살로 고급 룸살롱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성민은 한미영에게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성민이 혜진에게서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모두 한미영의 룸살롱 투자에 써버린 것입니다. 한미영은 성민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었던 거죠. 한미영은 성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한미영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민의 모든 여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동시에 성민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계획이었죠. 과연 혜진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그리고 성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장세 여자의 만남. 혜진의 복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유리와 한미영을 동시에 만나게 하는 것이었죠. 혜진은 유리에게 임신 축하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말이죠. 유리는 기뻐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혜진은 유리에게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민이 유리를 집에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혜진은 김철수를 통해 한미영의 스케줄도 파악했습니다. 한미영이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 미팅을 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혜진은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유리와의 만남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혜진과 유리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힘들어했지만 혜진과의 만남을 즐거워했죠. 혜진은 유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한편 한미영은 예정대로 8시에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키 170cm의 완벽한 몸매를 가진 한미영은 시선을 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과 손목에는 비싼 보석들이 반짝였죠. 혜진은 한미영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혜진은 유리에게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혜진은 한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미영은 혜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친근하게 웃으며 자신을 성민의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미영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민에 대해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에 흥미를 보였죠. 혜진은 한미영에게 성민이 곧 이곳에 올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미영은 의심하면서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한미영을 유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는 갑자기 나타난 화려한 여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서로 소개했죠. 유리와 한미영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분위기를 이끌면서 점차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유리는 순진하게 자신의 남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한미영은 유리의 말을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리가 말하는 남편의 이름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성민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미영은 단순한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인지, 얼마나 자상한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영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유리가 묘사하는 남편의 특징들이 너무나 자신이 아는 성민과 일치했거든요. 혜진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두 여자가 충분히 서로에 대해 이야기한 후 혜진은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성민이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성민은 한미영과의 약속 때문에 온 것이었죠. 하지만 입구에서 세 여자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민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가 성민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한미영도 성민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민은 어쩔 수 없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어떻게 세 여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는 기뻐하며 성민을 한미영에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말이죠. 한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있던 성민에게 임신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혜진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에게 말했죠. 오랜만이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유리와 한미영은 혜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미소를 잃지 않았죠. 혜진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성민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것, 성민이 4년 전 가짜 죽음을 연출했다는 것,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보험금 사기를 쳤다는 것은 더욱 충격이었죠. 한미영은 다른 이유로 분노했습니다. 성민이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준 돈이 보험금 사기로 얻은 것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게다가 성민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혜진은 김철수가 조사한 모든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리는 충격으로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였죠. 한미영은 성민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당황해했죠. 성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유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된 거죠. 유리는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한미영도 당황해서 유리를 도왔죠. 성민은 멍하니 서서 상황을 바라만 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유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성민도 함께 따라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는 유리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진통이 시작됐고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죠. 혜진은 병원 복도에서 성민을 마주봤습니다. 성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한미영은 자신만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받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을 생각이었죠. 세 여자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복수극은 어떻게 끝날까요? 3장 피해 복수? 병원 수술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이미 3시간째 수술 중이었고 의사들은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성민은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초조해했지만 혜진과 한미영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성민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4년간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성민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미영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죠. 한미영이 통화를 끝내고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미영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성민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룸살롱을 확장했는데 그 돈이 보험금 사기로 얻은 것이라면 자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한미영은 성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자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한미영이 갑자기적으로 돌아선 것도 충격이었지만
법적 문제까지 생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성민은 한미영에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미영이 방금 전 통화한 상대는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검사였습니다. 한미영의 전 남자친구였죠. 한미영은 이미 성민의 보험금 사기 사건을 신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미영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성민을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해서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는 것이었죠. 한미영은 성민을 완전히 파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혜진은 한미영의 계획을 엿듣고 놀랐습니다. 자신보다 한미영이 더 무서운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혜진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김철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한 것이죠. 혜진은 성민의 과거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철수의 조사 결과는 혜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성민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성민은 다른 여자들과 사귀면서 돈을 빌린 후 잠적하는 일을 반복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성민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성민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진욱이었고 과거 폭력 조직과 연루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성민이라는 이름은 신분 세탁을 위해 만든 가짜 신분이었던 거죠. 혜진은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4년간 그리워했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혜진은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성민이 가짜 죽음을 연출할 때 사용한 시신의 정체였습니다. 그 시신은 성민이 과거 폭력 조직 일을 할 때 실수로 죽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성민은 그 시신을 이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살인 증거를 없애면서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연출한 거죠. 이는 단순한 보험금 사기가 아니라 살인 은폐였습니다. 혜진은 이 사실을 한미영에게 알려줬습니다. 한미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살인자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두 여자는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방법에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미영은 법적 처벌을 통해 성민을 감옥에 보내려 했습니다. 반면 혜진은 더 직접적인 복수를 원했습니다. 성민이 자신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유리와 아기 모두 안전하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성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성민에게는 마지막 평안한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성민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성민은 혜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미영도 성민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성민은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아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수할 용기도 없었죠. 성민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미영의 전 남자친구인 검사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병원 옥상에서 성민을 기다렸습니다. 성민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과연 성민은 나타날까요? 그리고 혜진의 최종 복수는 무엇일까요? 성민의 과거가 모두 밝혀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과 보험금 사기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살인사건까지 연결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장 파멸의 끝. 새벽 2시 병원 옥상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혜진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성민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성민은 혜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4년간 혜진에게 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이죠. 혜진은 성민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혜진에게 애원했습니다. 유리와 아이만큼은 보호해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테니 유리는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진은 성민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는 순진한 피해자였고 아이는 완전히 무고했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복수심은 그런 감정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한미영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미영은 성민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검찰에 모든 증거를 넘겼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미영은 성민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자신이 성민과 만나는 동안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보험금 사기를 자백하는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성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도망갈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옥상 난간에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은 성민의 행동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성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혜진은 복수를 원했지만 성민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미영은 달랐습니다. 한미영은 성민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감옥에 가서 10년 이상 썩을 바에야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부추겼죠. 성민은 한미영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먹고 나서 이제는 죽으라고 하는 한미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성민은 한미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신만 나쁜 놈이냐고, 한미영도 자신을 이용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한미영은 성민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자신은 성민이 기혼자인 줄 몰랐고 사기꾼인 줄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민이 한미영을 밀쳤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한미영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한미영이 난간 쪽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혜진이 재빨리 한미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혜진도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성민은 당황해서 두 여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옥상 난간에 매달린 채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었죠. 다행히 병원 경비원들이 소음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경비원들과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세 사람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영이 이미 보험금 사기와 살인 은폐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에 성민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성민의 진짜 신분인 이진욱이라는 이름도 그때 밝혀졌죠. 혜진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뤘지만 뒤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 품었던 분노가 사라지자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거든요. 한미영은 성민을 고발한 공로로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미영도 성민의 돈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리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유리는 성민이 체포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혜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유리는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민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유리에게 당분간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민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험금 사기, 신분 위조, 살인 은폐 등
여러 죄목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민은 법정에서 혜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은 성민의 사과를 받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미영은 성민에게서 받은 피해 배상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영도 성민 사건에 연루되면서 명성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룸살롱 사업도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혜진은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성민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몇 달 후 혜진은 우연히 유리를 만났습니다. 유리는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혜진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은 결국 진실의 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특히 무고한 유리와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과 복수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진실하고 솔직한 관계만을 추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